아이유 주연의 단편영화 프로젝트 페르소나가 4월 11일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죠. 우선 먼저 말씀드릴 점은 페르소나 속 4개 단편들은 작품마다 아이유가 연기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지은이란 배우를 다루는 방법부터 영화의 분위기, 전달 방식, 친절함 같은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페르소나라는 한 이름 아래 한 명의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는 점을 가리고 보면 완전 다른 감독의 완전히 다른 영화들인 거죠. 옴니버스 영화인데 무슨 뻔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인지하느냐가 영화 감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페르소나 속 4개의 영화는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먼저 본 영화의 인상이 다음 영화를 볼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영화의 개성을 충분히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이어보지 않고 한 편씩 따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여튼간 페르소나는 다수의 드라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이지은의 첫 영화입니다. 그동안 아이유는 드라마 프로듀서, 나의 아저씨, 달의 연인, 보보경심 여등에 출연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었죠. 언제나 캐스팅 초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늘 뚜껑을 열고 보면 준수한 연기력과 이미지에 걸맞는 캐릭터 해석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아이유는 이번 첫 영화에서도 그 기대감을 충족시킵니다. 페르소나의 4명의 감독은 아이유의 각기 다른 이면을 조명하며 우리가 알던 아이유와 다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이유 하면 데뷔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녀 분위기의 대명사였죠. 이따금씩 음악을 통해서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곤 했지만 많은 대중이 사랑한 모습에 소녀 이미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페르소나에선 기존의 소녀 이미지를 다소 벗고 성인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밝게 빛냅니다. 우선 첫 영화인 이경미 감독의 러브세트는 일단 넷플릭스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오는 영화죠. 아마 언론이나 홍보에 노출도 가장 많이 된 영화인 것 같네요. 아이유와 배두나의 테니스 경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철없지만 어른인 척하며 부자연스럽지만 다소 섹슈얼한 인상에 공격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아이유의 모습은 발칙하기까지 합니다. 노출이 크지 않으면서도 아이유만의 분위기로 색다른 섹시함을 연출해낸 게 인상적입니다. 테니스 경기와 툭툭 던지는 대사로 능숙하고 노련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배두나 역시 인상적이었고요. 실은 러브세트는 페르소나 안의 작품들 중 가장 해석이 분분한 영화입니다.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경미 감독 작품이라는 걸 알면 할 정도로 영화 내내 많은 장치들이 다소 노골적으로 눈에 띕니다. 초반이 지나가면서 대사를 줄임과 동시에 영화를 끌어가는 테니스 경기가 그렇고 자두나 피가 나는 상처가 그렇고 배두나와 아이유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연출이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신체를 훑는 카메라는 거북하거나 성용을 자극하기보다는 왜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요. 따라서 감상이 사람마다 다른 건 당연한 것 같네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수많은 은유와 상징이 사방에 깔려있지만 불친절한 영화니까요. 테니스 경기가 진행되면서 보여지는 두 플레이어의 행동과 대사 그리고 변화, 경기가 시작되면서 감히 끼어들지 못하는 2명의 남자들, 자두, 손 이런 것들을 보고 테니스 경기를 남성이 철저히 배제된 여성 간의 좀 순화시켜서 말하면 사랑? 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 무릎의 상처, 경기 내의 좌절이나 아이유의 변화 등에 집중해서 테니스 경기 속에서 소녀가 어른이 되면서 겪는 정신적 성숙뿐 아닌 육체적인 익숙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표면 그대로 엘렉트라 콤플렉스로 볼 수도 있겠네요. 4개의 작품이 모두 색깔도 다르고 개성도 강하지만 이경미 감독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에 강점이 있는 감독이죠. 이번 러브세트 또한 상징을 분석해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머지 3개의 영화는 스토리나 미장센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좀 더 영화를 즐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영화 감상 순서인데 러브세트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작품들을 감상해보시고 난 후 이 작품을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브세트를 제일 먼저 본다면 나머지 영화들의 감상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편 한 편마다 온오프가 딱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러브세트는 보고 난 후 인상이 조금 길게 남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러브세트에서 묶여버려서 2편째 보고 3편째 시작하면서 뭐지? 했습니다. 그냥 넷플릭스 순서대로 보셔도 좋은데 저한테는 다른 걸 먼저 보고 봐도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 썩지 않게 아주 오래해서 아이유의 변신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영화는 이필성 감독이 아이유의 노래 잼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인 썩지 않게 아주 오래만 해도 잼잼 가사네요. 영화 속에서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아이유는 상대역 박혜수를 시쳇말로 가지고 놀죠. 판문파탈로 등장하는 아이유는 자신에게 전전긍긍하며 목을 매는 박혜수를 미치게 합니다. 박혜수 씨는 어설프게 착한 거는 같은데 찌질한 남자로 등장합니다.
처음엔 여자친구의 모든 점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담아놓았던 서운한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늘어놓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끙끙대다가 여자친구가 간다고 할 때 돼서야 붙잡는 점 등에서 그렇습니다. 여자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토로할 때 또한 그렇죠. 그 말이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매우 장황하고 과장되며 심지어 인위적으로 일장 연설을 늘어놓죠. 대사뿐 아니라 아이유의 태도나 둘 간의 시선 등을 통해 그 찌질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사랑해라고 말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요만큼씩 찌질해요. 동시에 이 영화는 좋아하는 여성에게 목을 메고 정말 어찌할 수 없게 답답한 심정을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서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영화는 판무파탈의 여성을 사용해 내내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과 심정을 표현합니다. 다소 찌질한 남성의 시각에서 보는 나쁜 여자의 모습, 답답한 심정이나 어리석음을 그려낸 영화에 공감하는 남성들도 많을 것 같네요. 심지어 후반엔 잔인한 장면까지 삽입돼 놀라움을 선사하죠. 또한 소녀 이미지가 강한 아이유가 판무파탈이 어울릴까 싶은 의문도 잠시, 생각보다 멋스런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영화입니다. 정고은 감독의 키스가 죄에서는 우리가 알던 아이유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시골 여중생으로 등장한 아이유는 사춘기 반항심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귀여운 분노와 짜증스러운 모습은 물론 호기심 많고 천진한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생경하게 사랑스러워요. 거기에 심달기 배우의 연기와 둘 간의 호흡이 더해져 유쾌하고 즐겁게 볼 수 있을 겁니다. 4개 에피소드 중 가장 꾸밈없는 모습이지만 아이유의 올드팬이라면 즐거워할 만해 보이네요. 앞서 페르소나는 4월 5일에 공개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한 번 연기되었었죠. 키스가 죄를 보면 페르소나가 왜 산불 때문에 공개를 연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 상태이기도 했고 워낙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연상이 되는 장면이 있는 만큼 조치가 없었으면 자칫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도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관 감독의 밤을 걷다에서 아이유는 성숙한 사랑을 품는 영화입니다. 죽음 앞에서 담담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캐릭터 면모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아이유의 모습이 더 겹쳐 보이는 것 같네요. 김종관 감독은 그동안 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 등을 통해 여인의 내면을 끄집어내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는 이번 작품에서도 동일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선호를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차분하면서 담담한 영화 속 이지은이란 캐릭터와 연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페르소나 4작품은 각기 다채롭습니다. 작품마다 개성도 각자 뛰어나고 각각 영화마다 다른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그동안 볼 수 없던 배우 아이유의 얼굴을 다각도로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네요. 사람마다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영화지만 독특한 캐릭터들을 매력적으로 소화해낸 아이유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